자, 오늘 또 두 분이 말씀해 주실 어필할 수 있는 기업으로 김명민 매니저는 랩지노믹스 역시 시류를 따라가는 이벤트 드리븐을 네. 하겠다. 그리고 박수범 매니저는 덕산테코피아 이렇게 정해 오셨는데 덕산테코피아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, 그러면? 네, 덕산테크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반도체 소재를 비롯해서 지금 2차 전지 전해질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비롯해서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죠. 올레드 소재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뭐 최근 뭐 세스 2022였죠. 여기서도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특별하게 우리가 이거 솔직히 뭐 좀 별로지 않았냐, 뭐 크게 흥행하지 못했지 않았냐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,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응용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? 디스플레이 관련된 응용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선보였다라는 부분들입니다.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다는 거죠. 자, 그 부분에서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렇다면 올레드 TV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, 뭐 그런 부분들이 테코피아의 하나의 또 주력 제품으로서 상당히 실적 성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뭐 여기에다 이제 반도체 소재까지 좀 만들고 있다 보니까 뭐 이 부분들 또한 반도체 시장 지금 현재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, 자, 이 부분들은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하락한다기보다는 실적 악화에 대한 두려움에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수 하락에 대한 같은 동조화 현상을 좀 보여주면서 좀 하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,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이 최근에 뭐 상승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지수 하락을 통해서 좀 조정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, 그래도 관심을 계속 꾸준히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. 네. 자,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.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공장 화재가 발생했던 부분들도 있었고, 그리고 뭐 LNF를 비롯해서 뭐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코스모 신소재를 비롯해서 양극화 물질을 만드는 업체가 되었던, 그리고 뭐 첨보와 같은 뭐 제네질을 만드는 회사가 되었던, 뭐 소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좀 좋지가 못한 흐름들이긴 했지만, 이제는 하나의 또 하방 경제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새롭게 공장을 증축하고 있는 부분들이죠. 전해질에 들어간 첨가제를 만드는 부분들. 이 모든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관심이 상당히 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덕산테코피아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덕산테코피아가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지수가 좋지 못한 흐름들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, 거래량도 상당히 좀 잘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뭐 이런 흐름들이라면 앞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, 뭐 지수의 하락과 관계없이 상승 분위기는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. 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치에서는 한번 우리가 좀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립니다. 그렇다면 뭐 간단하게 뭐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자,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 매수가는 32,000에서 33,000원 밴드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. 자, 목표 가격은 36,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, 뭐 손절가는 29,000원 좀 제시했습니다. 자, 목표 가격은 좀 10%가 넘는 수익을 좀 기대하고 좀 대응하자는 부분들인데,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를 측정한 부분들이고요.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여지는 많다라고 보고 있지만, 일단 뭐 시장의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단 목표가를 좀 짧게 잡은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자, 김명민 매니저는 오늘 또 이벤트 드리븐으로 네. 뭐였죠? 랩지노믹스. 랩지노믹스. 네. 자, 랩지노믹스 집중을 안 하고 계시군요. 아니, 네. 딴 생각 좀. 미안합니다. 농담이고요. 네. 랩지노믹스 사실 뭐 이벤트 드리븐이기도 하고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뭐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. 그렇죠.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 빠지지 않은 뭐 종목들이 어디 있겠냐마는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올해는 실적이 지금 더 잘 나올 만한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주가는 좀 너무 못 움직이는 것 같아서 뭐 제가 시젠도 소개를 해드렸고, 그러니까. SD 바이오센스도 소개를 해드렸고, 맞습니다. 이제 큰 종목들, 업종 대표주들 소개해드렸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그 진단 키트 종목들 중에서도 중소형주 하나를 이제 준비해온 게 랩지노믹스다.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분자 진단, 코로나19 진단 키트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. 오미크론이 지금 뭐 대유행,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13,000명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좀 12,000명, 네, 네, 12,700명. 12,000, 뭐 13,000 이렇게 이제 지금 진단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, 어저께 이제 뭐 정부에서 얘기한 바로는 다음 달이면 하루에 3만 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. 그때까지도
일본이 사실 100명도 확진이 안 되다가 지금 5만 명 막 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게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, 다행히 아직까지 이제 치명률이 조금 이제 낮다 보니까 뭐 영국 같은 나라는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이제 다 없애버리고 마스크도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어쨌든 진단은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죠? 오미크론이 계속 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그야말로 정말 코로나19가 발병하고 난 이후로는 가장 폭발적으로 지금 진단 키트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,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로 염두를 좀 해둘 만한 상황이다. 특히나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선별 진료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여기서 이제 검체를 이제 이렇게 그 검사를 한 분들 걸 모으잖아요. 그걸 이제 수거해 가지고 주로 이제 검체 진단 서비스를 하는 매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,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 증가하면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, 미국도 뭐 메릴랜드 주를 포함해 가지고 수출을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사실 진단 키트 기업들이 실적 대비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이제 저평가되는 이유가 가장 좀 결정적인 게, 과연 이런 실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.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디스카운트 요인이고, 또 하나는 사실상 이 진단키트 기업들이 이제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게, 이게 사실 이 진단키트 기업들이 매출 성장을 계속하고 나면 새로운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좀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. 지금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이걸 결국은 계속 진단이나 이런 쪽으로만 지금 투자를 해버리면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의문부호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좀 해소가 좀 된다면 사실은 이제 재평가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. 랩지노믹스가 작년에 한 1,000억 정도 벌었고 올해는 1,000억 훨씬 넘게 지금 영업이익을 벌 걸로 예상이 좀 되는데, 지금 시가총액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2,850억 그 정도밖에 안 돼요. 시총이. 네, 시가총액이. 그러니까 1,000억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2,850억이면 단순히 보면 엄청나게 저평가거든요. 근데 네. 그런 분명히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, 사실 시젠이라든지 ST바이오센서와 같은 이런 업종 대표주들과 비교를 해봐도 실적 대비의 수익성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영업 마진이 거의 50%에 육박하거든요. 정확하게 얘기하면 49% 정도 지금 영업 마진이 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, 이건 시젠보다 오히려 더 좋아요, 영업 마진이.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현저하게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다. 그래서 뭐 지금 정도 주가가 이제 빠져 있는 상태라면 꼭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이런 이벤트 드리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 주가가 좀 올라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,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. 가격 전략 저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24,500원에서 25,000원 정도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고요.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. 뭐 3만 원 근처까지만 올라가더라도 거의 한 20% 가까이 좀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만 원 정도까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. 손절 가격은 22,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. 네. 자, WHO에서는 오미크론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, 이렇게 그렇죠. 또 얘기를 했어요. 또 네. 어떤 변이가 나올지 몰라요. 그러니까 이 진단키트 업체들도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게 뭐 어떤 일종의 진단키트 업체의 주가의 부스트샷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, 굳이 단기적인 이벤트 드림분이 아니더라도 네. 괜찮은 것 같아요, 아이디어가. 가셔야죠, 참. 오늘 네. 수요일이니까 오늘은 네, 이벤트가 이벤트가 없고. 없고요. 네,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. 네, MBN골드 김명민 매니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